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명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앞에 적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뭐 한 두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수업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얘도 중요하지만 여기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배움으로써 최대치수 구하는 방법이 이제부터는 이걸 배우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절대부등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절대부등식이 뭐냐 그냥 정의하는 건데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그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무슨 식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렇지. 오, 좋은데. 자, 항등식. 근데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지는 문자랑 그 값들은 실수에서 생각을 하기로 할 거예요. 복소수는 안 껴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로 쌤이 세 가지 부등식을 적었어요. 얘네가 모든 실수 A, B, C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밝혀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밝히는 과정도 너네가 이걸 응용해서 다른 거 풀어야 되니까 보셔야 돼요. 자, 늘상 뭐 이제 책마다 순서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두 번째 거야. 왜냐면 2번은 딱 보자마자 쟤는 무슨 식이다 라는 게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 A 플러스 B의 제곱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당연히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는 무엇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이렇게 돼가지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밝히기 쉬운,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 뭐냐면 뭔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가 최소가 되든 최대가 되든 그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일 때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0이 되려면 만약에 0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등호 성립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등호 성립 중요합니다. A가 마이너스 B일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그 다음에 또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진짜 마이너스. 그럼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려면 A랑 B가 어떨 때일까? 같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요건 이제 통틀어 가지고 A랑 플러스 B가 이렇게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복부호 동순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지? 자, 뭐 얘는 이제 간단했고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저런 꼴이 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까? 되게 어렵지 않아. 자,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실수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쌤, 근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자, 문자가 이제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문자 하나만 놓고 생각한다라고 봐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쌤이 순서를 좀 바꿀 거야. 순서를 여기를 BA라고 볼 거야.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A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고 한번 봐봐요. A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까? B예요. 그럼 요거 반땡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 되겠지. 자, 요거 반땡하면 2분의 B가 되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무엇? B제곱. 그럼 요걸 더하고 4분의 B제곱을 빼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놈만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2분의 b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놈과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b제곱은 4분의 4b제곱이니까 요거 빼주게 되면 플러스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값은요,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무엇한 값이야? 크거나 같은 값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값도 이 실수 b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b제곱을 본다면 0보다 어떻다라고 볼 수 있어?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값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겠니?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얘가 이제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인 거잖아. 그럼 각각 얼마가 돼야 되겠니?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누가 얼마가 된다? 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면 여기도 0이잖아. 그럼 a도 얼마가 돼야 되겠니?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이 언제 가능하냐? 등호 성립은 A랑 B랑 같을 때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조금 지루하지만 이렇게 또 밝혀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중에 이런 걸 오히려 애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이거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되게 많이 봤던 식인데 혹시 기억하나요? 이거는 고1 처음 내용이었을 때 많이 이제 접해보고 뭐 쌤들한테도 이제 이거 자주 나오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고 있으라고 했었던 건데, 기억나? 안 나면 기억나? 자, 바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든다 생각하면 돼. 근데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런 것들 보면 AB 기준으로 2AB 이런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AB, 2BC, 2CA로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전체에 2를 곱할 거예요. 오케이? 자, 얘가 지금 뭐 그냥 부등식이라고 놓고 이제 증명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앞에 주고 2를 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놔줄 거야. 2C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쭉 적을 거야. 자, 적고 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2a제곱은 a제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요거는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하면 이게 무슨 식이 돼버립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bc 기준으로는 b제곱과 c제곱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를 갖다가 식을 바꿔준다면 얘네가 a-b의 제곱, b-c제곱, c-a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들아 제곱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성립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학년 내용, 1학기 내용이 잘 돼 있으면 뭐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 성립은 언제 될까라는 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지. 같은 경우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셋 다 0이 돼야 되는 경우예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 얘가 0이려면 뭘 만족해야 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은 경우. 됐지? 즉 정리를 하자면 등호 성립은 A, B, C가 무엇할 때일까요?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 절대 부등식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가끔 나와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요런 예시들 나오고 뭐 조금 더 변형돼서 이제 너네가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와주면 그 중에서 골라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딱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요거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봐주시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산술기하평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합평균까지 나와 있을 건데 조합평균은 버리셔도 돼요. 안 물어봅니다. 뭐 조금 이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평균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될 건데요. 일단 너네가 아니 평균인데 산술평균이 뭐고 기하평균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양수값에 대해서야. 전제 조건이 정말 중요한데 양수에 대해서야. 알겠지? 그러면 양수 A, B 또는 A, B, C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A랑 B 두 수가 있잖아. 그러면 산술평균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 구하려면 그거 더해가지고 뭐 해줍니까? 나눠주잖아, 그 개수로. 그래서 산술평균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눠주는 게 산술평균이 되겠고요. 기하평균은 그냥 저런 게 기하평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냐면 이 두 수 A, B에 대한 기하평균은 두 수의 곱의 2제곱근을 해주면 되는 거야. 2제곱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2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생략해서 우리 이렇게 써주거든요. 요게 바로 두 수의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문자 3개짜리 한번 해보면 세 수에 대한 산술평균은 뭐라고 쓰면 될까? 너 한번 불러볼래? 몇 분의? 3분의 A뿔, B뿔 얼마? C.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리고 3개짜리 기하평균도 정말 가끔 가다가 거의 안 나와지긴 하는데 다릅니다. 알겠죠? 정말 조금 난이도 있게 좀 귀찮게 내는 문제에서는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알고는 가자. 얘는 뭘까? 역시 이거랑 똑같은 논리대요, 너야. 얘네들의 곱한 것에 A, B, C의 세제곱근. 아직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안 와닿을 건데 요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제곱 안에서는 9라는 값은 얘는 얼마로 빠져나갑니까? 3이지. 이게 이제 3의 제곱이라서 여기 제곱이 숨어 있는 거거든, 사실.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3이 되는 거야. 그럼 세제곱근은 안쪽에 뭔가 세제곱하고 있는 수가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나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7이라고 봅시다.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이런 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3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런 맛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평균이 뭐고 기하평균이 무엇인지 한번 봤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부등식이 성립이 합니다. 이 3개짜리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가끔 나와지니까 그냥 알고는 있어. 알겠지? 나중에 혹시 나온다면 그냥 꺼내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야 될 게 요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다시 개념부터 적을게요. 어떤 두 수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가 이게 양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써야 돼요. 양수일 때 두 수의 산술평균은 두 수의 기하평균보다 무엇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밝히는 거 어렵지 않아. 지난 시간에 우리 부등식 증명에서 뭐가 크다 작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뺄셈으로 계산을 해줬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뺄셈으로 한번 밝혀볼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증명한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볼 거야. 됐지? 그래서 얘에서 얘 뺐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밝혀낼 건데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잖아. 그냥 한번 쭉 지켜봐 주세요. 분수꼴이니까 쌤이 통분을 할 거야. 이렇게 2분의. 그럼 여기는 A고 여기 2가 붙게 되겠지. 그거를 쌤이 이쪽으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얘가 얘 맞지? 근데 앞만 봐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아, 너네도 아, 저렇게 되는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어. 뭔가 완전 제곱식스럽지 않나요? 억지입니까? 아니야? 자, 여기가 루트 A, 루트 B가 있잖아. 근데 얘를 루트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얘는 루트 뭡니까? A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아, 얘는 그냥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얘는 제곱하고 있는 값이니까 무조건 0보다 뭐 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렇게 해서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쌤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 최소는 등호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 뭐 어떤 값이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A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7인 거잖아. 그러니까 7인 경우에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얘가 0이 될 때인 거지.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어떨 때일까? 같을 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상황에서 A랑 B가 같을 때 뭐가 된다고? 등호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증명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지우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 요거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눈여겨봐 주시고요. 근데 이걸 쓸 건데 사실 이제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 식을 한번 변형해서 쓰는 게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어 볼게요. 어렵게 바꾸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식 그대로인데 양변에 2를 곱해서 쓸 거야. 그래서 자, 2 곱하면 A 풀 B가 남겠지, 그치? 근데 이제 쌤이 그 값을 이렇게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요걸로 조금 더 계산을 더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니? 야, 여기에서 양변 2 곱한 거야. 그리고 왜 쌤이 갑자기 스몰 a 값을 스몰 라지 a 값으로 표현을 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네가 어떤 두 개의 값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두 개의 값이 그냥 단순한 단일한 하나의 값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뭐 괄호가 되어 있든 뭔가 좀 값이 뭐 몇 x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기 때문에 단일한 하나의 값을 의미를 주지 않고 그 어떤 덩어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쌤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대문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시겠죠? 뭐 큰 저기는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이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두 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합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 쓴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얘들아, 여기는 두 수에 뭐가 들어가 있니? 곱이 들어가 있지. 그럼 두 수의 곱은 이거보다는 뭐 하다라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얘가 실제로 값이 나와 있다라고 쳐. 그럼 얘가 뭐 100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AB의 최대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0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두 수가 또는 두 식의 값이 양수일 때 쓸 수 있고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이던가 곱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여태까지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만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2차식이 아니라 요런 양수값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면 요 산술기하 평균을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없습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이용한 방법 또는 산술기하 평균. 요 두 개가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가면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투에서 미분을 통한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이제 보게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그냥 딱 그 문제라고 느껴져요. 문제를 본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쓸 거냐면 쌤이 간단한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봐봐. 예를 하나 볼 거야. 어떤 수가 양수야. 알겠지? 그때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제가 양수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양수 맞아요? 요거 양수 맞아요? 맞지?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얘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서 여기다 뭐 쓰면 될까? 이 루트 a 곱하기 얼마? 이거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아니까.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자체 약분되고 정리해주면 답이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뭐보다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인 거고 대신 요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최소값일 때 A값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거든? 자, 등호 성립은 언제 된다고? 두 개의 값이 무엇할 때? 같을 때.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어떨 때? 같을 때야. 알겠죠? 요 덩어리가 같은 거야. 알겠죠? A끼리 같은 게 아니라. 따라서 등호 성립은 언제 되냐? A랑 저기 A분의 4가 같을 때. 됐지? 요건 양변에 A 곱해주면 A제곱이 얼마 될 때야? 그러면 A값은 얼마인 거예요? 지금 A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그냥 두 개가 같을 때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얼마라고 보면 될까?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4잖아. 2라고 보면 돼, 이거 하나가. 다른 뭐 어떤 특정 다른 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쌤이 조금 더 다른 거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런 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x값이 있는데 x가 2보다 크다라고 이제 조건이 나와져 있고 여기 있는 이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일단은 뭔가 덩어리들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더해진다라는 건 보이지? x값과 요 분수값이 더해지는 거야. x가 2보다 크니까요. 요거 양수 맞죠? 요것도 양수 맞지? 그치? 그러면 양수값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뭘 써서 마무리해주면 될까? 산술 기하평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방금처럼 한 것처럼 산술 기하평균을 쓸 거야?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거 상태에서 산술 기하평균 쓰면 이 루트 누구 곱하기 누구 해야 돼?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9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뭔가 얘네끼리 곱하면 얘네가 깔끔하게 약분돼서 없어져서 무리 없이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얘가 정리가 됩니까? 이 약분이 되나요?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식을 만들어 줍니다. 거창하게 설명할 거 없고 얘랑 얘랑 곱해서 약분이 되려면 여기 분모가 뭐가 있어요? x 빼기 2가 있지? 그럼 여기에 x 빼기 2가 있으면 깔끔하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x가 아니라 x 빼기 2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쌤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요 앞쪽을 x 뭐라고 나타내겠다? 빼기 얼마? 2로 나타내겠다.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 그럼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제가 근데 원래 없었잖아. 그럼 뒤에서 플러스 얼마를 해주면 될까? 2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있던 값이랑 똑같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x가 2보다 커. 그럼 이거 양수 맞아, 아니야? 맞죠? x가 2보다 크니까 양수 맞습니다. 요것도 양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플러스 2는 그냥 뒤에 그냥 있는 2인 거고, 요 쌤이 동그라미 친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양수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2 루트 x-2 곱하기 x-2분의 9고, 얘는 그냥 뒤따라오는 애인 거야. 여기 부등식 쓴 이유는 얘네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쓴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자. 아, 깔끔하게 정리된다라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9니까 3, 2, 6. 6 더하기 2니까 얼마? 8.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등호 성립 여부 따지셔야 됩니다. 등호 성립은 아까 얘네 두 개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썼거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어떨 땐 거야? 같을 때. 알겠지? 그러면 x-2랑 x-2분의 9가 같을 때. 즉, x-2의 제곱이 9가 될 땐 거야. 이해되겠어? x-2가 뿔마 3일 때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x가 2보단 커야 되니까 넘겨서 만족하는 값은 5밖에 안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변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쌤이 안 되는 것들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산술 평균 너무 중요해요.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마지막 개념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개념이에요. 보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 딴 거 맞고요. 자, 요것도 뭐 한 문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실수일 때 쓰게 됩니다. 알겠죠? 어떤 수가 실수일 때는 여기 있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길고 보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눈에 들어올 거야. 자,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합인 거야.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은 여기서 순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곱하지 않은 a랑 x 곱하고 b랑 y 곱해서 더한 거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떤 값들의 제곱의 합에 대한 뭔가 최대최소, 아니면 이렇게 1차식꼴로 표현된 것에 대한 최대최소를 구할 때 이것을 많이 써줘요. 실수일 때. 딱 보면 너네가 웬만해서는 얘는 코시-슈바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올 거야. 알겠지? 자, 꼴을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쌤이랑 할 때는 뭐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한번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조건이 나오면 얘를 몇 번 자리에 넣어서 한번 식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궁금하지? 전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부등식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갑시다. 알겠죠?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가볼 거야 얘들아. 증명할 거야? 어렵지 않아.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 의외로 얘가 크냐 얘가 크냐 보는 거잖아. 그럼 빼보면 되는 거야. 딴 거 없어. 알겠지? 그래서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보세요.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노가다인데 계산해봐봐. a제곱 x제곱 쭉쭉 쓰겠습니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에다가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에다가 마지막으로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거되는 곳 보이나요? 누가 없어져?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소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거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가 지금 ay-bx의 제곱이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요거 다시 전개해봐. a제곱 y제곱 나와지고 b제곱 x제곱 나와지고 마이너스 2abxy로 나와지는 거 맞잖아.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보다 무엇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까?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당연히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 됐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유의할 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봐야 돼. 등호가 성립되려면 얘네가 0이 될 때죠. 얘네가 0이 된다라는 것은 ay랑 bx랑 같을 때예요. 됐지?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적냐면 양변을 ab로 나눈 식으로 적습니다. 여기 ab로 나누면 b분의 y지? b분의 y. 여기를 ab로 나누면 a분의 무엇?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런 건 이제 갖다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정말 간단한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야.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거니까 어차피 뒤에서 연습하니까 얘를 16이라고 하자. 됐지? 이때 ax 플러스 by에 대한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런 값들이 적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범위? 여러분 딱 이런 조건들 보면 이 코시-슈바가 떠올라야 돼요. 부등식이. 딱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알겠죠?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그 위치에다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코시-슈바를 저거를 그냥 그대로 따다 쓴다고 하면 얘는 첫 번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야. 4 곱하기. 얘는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2번 자리에 쓸 수 있고 코시-슈바에 의해서 얘가 ax 플러스 by 제곱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 값이 이제 64지, 64. 이거를 제곱한 게 6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제곱 전에는 어떻게 될까?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까? 일단 8보다는 제곱한 게 6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8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실수니까 음수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만 잘 외워주면 이거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얘네 잘 끼워 넣으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넘어가기 전에 쌤이 여기 보면은 A, B, X, Y만 적은 게 아니라 C랑 Z도 적었잖아. 가끔 가다가 3개짜리 코시-슈바를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적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성립하지만 3개짜리도 성립해.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아. 제곱인 건. 그럼 여기 뭐 쓰면 될까? 한번 불러볼래? 뭐 쓰면 돼? A, X, B, Y, C, Z. 이게 성립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값들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했는데 산술기압 평균은 두 개의 합이 있을 때 뭔가 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잖아. 뭔가 곱했을 때 또 간단해지는 그런 꼴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얘는 뭐냐.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열거 해놓고 푸는 거야. 열거 해놓고. 자, 보셔요. 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 곱하면 뭡니까? AB.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먼저 적을게. 뭡니까? AB분의 얼마? 1이 되는 거야. 자, 이거 곱하면 1이죠? 얘랑 곱해도 1이죠? 그럼 뒤에 얼마 따라오면 될까? 2가 따라오면 돼. 됐지? 그럼 결국 요거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지금 딱 식을 봤을 때 뭔가 산술기압 평균 쓰고 싶게 생긴 식이 있나요? 보면 요 값과 요 값의 곱이 되게 간단해지잖아. 그리고 얘네가 양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합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 두 개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여기 그냥 두 개의 곱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뒤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것 뿐이야. 별 의미 없어요. 그럼 얘는 값이 얼마?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요거까지 하자. 등호 성립하는 경우를 반드시 문제에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산술기압 평균 쓴 거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값이 어떨 때 등호가 성립이 됩니까?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B랑 AB분의 1이 같을 때, 즉 AB의 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AB의 제곱이 1이면 AB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인 거야. 이거 AB가 양수기 때문에. 되겠니? 그래서 AB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요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할게요. 방금 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거라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열거 한번 해보세요.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16. 얘랑 곱하면 1이지. 그럼 뒤쪽에다 17을 더해줄 거고 그럼 뭐야? 얘랑 먼저 곱하자. B분의 2A. 얘랑 곱하면 A분의 8B. 그리고 아까 17이 있었습니다. 지금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값과 요 값도 양수예요. 양수값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요거 두 개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곱이 들어가야 돼. 근데 곱해버리면 깔끔하게 약분된다라는 거 보이죠? 얼마만 남습니까? 16만 남겠지. A, B, B 약분되니까 뒤에는 플러스 17 따라올 겁니다. 요거는 8이지 않습니까? 요까지 더해주면 얼마? 25.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25. 자, 근데 등호 성립 여부 따져야 돼요. 알겠죠? 등호 성립 여부 따지자. 자, 보고 요거 두 개 때문에 썼잖아. 그치? 그러면 B분의 2A랑 A분의 8B랑 같을 때요. 결국 2A 제곱이 8B 제곱이 될 때야. A 제곱이 4B 제곱이 될 때야.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가 무엇이 될 때일까? 2B가 될 때인 거야. 그래서 AB가 2B랑 같을 때 뭐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 얘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5를 갖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심화적인 얘기도 할 건데 덜어는 때에 따라서는 쌤, 최소값 구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의 최소값과 이거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그게 최소가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최소가 될 때랑 얘가 최소가 될 때, 즉 얘가 등호 성립할 때랑 얘가 등호 성립할 때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등호 성립하는 조건과 얘가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서로 같을 때만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 풀 때 쓰게 될 건데 한번 좀 머릿속에는 집어넣고 있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조금 활용 문제입니다. 뭐 시험에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잘 나와지니까 더 잘 봐야 되겠지. 자, 지금 여기 길이가 100m인 줄을 가지고 그런 구역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흰색 라인이 줄로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야. 이때 문제에서 이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최대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쵸? 무엇을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런 것들 풀려면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먼저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합니까? 가로, 세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 세로를 문자로 잡아줄 거예요. 자, 가로를 x라고 잡고 세로를 y라고 한번 잡아보면 일단 x랑 y에 관련된 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다 라인들이 길이 몇 짜리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100m짜리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 총 얼마의 길이가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죠. 위아래. 그지? y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쵸? 맞지?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식으로서는 뭐 더하기 뭐가 100이다 라고 얘기해 보면 되겠니? 2x 플러스 5y가 100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넓이의 최대니까, 여러분 넓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됩니까? x, y로 표현돼. 그럼 얘가 최대일 때가 언젠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는 이제 합에 대한 최소값만 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요거 잠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수의 합이 요렇게 이제 성립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는 이제 어떤 합을 알고 있으면, 요 곱에 대한 최대값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면 2개의 곱이 있지, 그치? 요걸 이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5y. 요거 둘 다 양수값 맞죠? 그럼 이거 2개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2 루트 얼마? 자, 2개 곱한 거니까 10xy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거 성립하는 거 맞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이게 성립할 때, 우리는 이미 이게 얼마라고 알고 있죠? 10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100을 적용해서 x, y에 대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얼마다? 100이다. 그러면 양변에 2로 한번 나눠보셔요. 2로 나누면 여기 얼마 되니? 50. 루트 10xy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제곱하면 2500. 그지? 그리고 여기는 10xy. 그럼 양변이 이제 10으로 나누면 xy 값이 25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와지겠네. 되셨나요?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xy 자체가 넓이였으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25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아 문제에서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를 구하래. 둘레. 그럼 우리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되는지 보고 와야지. 알겠지? 누구랑 누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까? 2x랑 5y가 같을 때 무슨 값을 되는 넓이가 무엇이 된다?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2x랑 5y가 같다? 여기 관계식에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됐지? 얘가 같은 상황이니까. 자, 2x 플러스 5y는 100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요거 대신에 몇 x 쓰면 돼? 2x 쓰면 되겠지. 그럼 4x가 100이니까 x는 그때 얼마인 거야? 25고 x가 25면 여기가 50이잖아. y는 얼마인 거예요? 10이 되는 거야. 됐지? 자, xy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둘레는 자, 문제에서 전체 둘레를 구하랬어. 둘레는 x가 2개, y가 2개잖아. 그치? 그러면 둘레는 2x 플러스 2y인데 그럼 답은 얼마야? 여기 50이고 20이니까 70m다. 요렇게 미터 맞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요렇게 푸는 것도 꽤 많이 나오니까 정리합시다. 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술기하 평균 말고 배운 게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그거를 좀 사용하는 문제다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자 값들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1번부터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1번은 아까 쌤이 얘 들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라서 금방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적용하는 적응하는 겸 공식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공식 한번 써볼까? 너네 한번 불러봐봐 속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x 플러스 by.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곱한 것들의 요거 제곱.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어. 이게 이제 코시-슈바 부등식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줄 거예요. a제곱 b제곱 더한 게 28이고 요게 얼마입니까? 7. 이게 지금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무조건. 그치?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얼마요? 8, 7, 56, 7, 20, 190 얼마? 6이지, 그치? 제곱한 게 19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96이 누구의 제곱입니까? 1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ax 플러스 by라는 값은 제곱하지 않은 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겠어요? 얼마? 마이너스 14 이상 14 이하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치? 뭐 이것도 이제 등호 성립 여부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공식 그대로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두 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만 풀다 보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조금 이제 꼴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 봐봐. 이번에는 뭔가 되게 준 것 같아. 여태까지 힌트가 뭐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수 xy 되어요. 요게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고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어쨌든 제곱의 합에 대한 게 뭔가 나와 있고 1차식에 뭔가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시-슈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몇 번 자리에 넣을 애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요건 몇 번 자리에 넣어야 될까? 1, 2, 3번 중에.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 1번, 2번, 3번 자리라고 한번 해보자, 대충. 몇 번 자리에 넣을 거야? 2번 자리.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에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 되겠어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은 몇 번 자리 들어가 있어야 돼? 3번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3번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3x 플러스 4y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제곱.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그러면 앞에 뭔가가 하나 더 곱해져서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그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걸 적용하려면 요거 보고 가는 거야. 알겠니? 여기 보이시죠? 요거 제곱하지 않은 a랑 x 곱한 게 여기 있는 거고 b랑 y 곱한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몇 제곱과 몇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부등식이 성립이 되겠니? 한번 불러볼래? 누구 제곱이 들어가야 될까? 3의 제곱. 뒤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실수기 때문에 실수 우리가 요거에 꼴에 맞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알겠지? 그래서 딱 성립하도록 우리가 이제 끼워 맞췄습니다. 요거보다 더 변형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성립합니다. 코시 슈바르츠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줘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값이 얼마예요? 9 더하기 16이니까 25 곱하기 얘가 얼마? 9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25가 나오지? 결국 225보다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더 작거나 같으니까 3x 플러스 4y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주면 되고, 얘들아, 요런 걸로는 힘들어하니까 요런 거 쌤이 한번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거 예를 드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연습. 잘 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쌤이 코시 슈바 쓸 건데, 여기를 이렇게 하자. 2분의 x의 제곱. 됐지?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y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요 3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뭐 들어가야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거의 제곱에서 요것과 y가 곱해져서 3y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긴 뭐 들어가? 3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는 요거랑 여기 앞에 제곱하는 요 값이 곱해져서 x가 되는 거야.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니? 2가 들어가. 요렇게. 이해가? 오케이? 덜어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됐니? 그럼 여기는 누구의 제곱이 들어가면 될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에 있는 값을 그 마이너스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살짝씩 이제 변형되는 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끼워 넣으면서 고민을 한번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웠어요. 상술기하 평균 너무 중요합니다. 복습 잘 해주고 공식 잘 외워주시고요. 자, 고생했습니다.